안녕하십니까. 탭세신 김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탭 점수가 잘 오르지 않는 학생들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극히 주관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제 경험을 통해서 이런 학생들이 점수가 잘 안 오르더라 라고 하는 식의 약간 반 농담식으로 얘기하지만 반 진담식으로 혹시 자기가 이런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가를 좀 고민해 보시라는 뜻에서 이런 비디오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일 첫 번째 유형 학생은요. 답정너 타입의 학생입니다. 근데 가르치다 보면은 이제 자기 고집이 있어가지고 탭 점수를 올리려고 하면은 단어 공부를 해야 돼 라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저한테까지 찾아오시거나 다른 강사한테 배우더라도 저는 이제 하루에 단어를 200개씩 꼭 숙제를 내주세요라든가 이런 방식대로 가르쳐 주세요. 뭐 예를 들어 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이제 정답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이제 강사가 보면 이런 부분이 취약하구나라는 게 한눈에 보여가지고 이런 식의 공부 방식을 제안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그것이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던가 뭐 그것과 이제 절대 뭐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신다고 치면 이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가르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맨날 하는 소리가 그 방법을 가르쳐 준 사람한테 가서 공부하시지 왜 일로 왔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어떤 방식으로 탭스를 공부하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탭스 방법에 이제 딱 한 가지, 정답 같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공부해보고 저런 방법도 공부해보고 난 다음에 자신한테 제일 잘 맞는 걸 고르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봐도 점수가 잘 안 오르면 그 공부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한 분야를 특별히 계속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일정 수준의 자기의 목표를 도달했다 그러면 저 공부 방식을 바꿔가면서 공부하는 게 사실은 탭스에서는 더 왕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방식의 방법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는 딱히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하세요라고 말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의문은 안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자, 두 번째로 이제 요행을 바라는 타입입니다. 요행을 바라는 타입은 이제 목표 점수가 있는 분들한테 자주 발생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600점을 넘어야 된다거나 850을 넘어야 된다는 케이스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600점을 넘으실 때는 솔직히 막 580점 정도 받은 상태에서는 시험을 몇 번 더 보기만 하면 그냥 600점을 넘은 수는 되게 허다합니다. 하지만 이제 850점을 넘어야 된다던가 이렇게 고득점에서는 800점과 850점 사이에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갭이 있습니다. 이 갭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해서 한 6개월 정도는 공부하셔야지만 되는 그런 정도의 점수 실력 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막 시험을 여러 번 보는 것만 갖고 이제 바랄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한 점수를 올리시려면 공부를 꼭 하셔야지만 점수가 오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열심히 안 하는 타입입니다.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되게 요령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의 케이스가 많은데,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건가요? 뭐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뭐 이런 요령을 쓰면 되나요?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한 850점이나 또 역시 고득점이 간다 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850점을 받는데 기본적인 거는 독해에서 보면 3문제 이상 틀리면 안 되는 케이스죠. 그래서 3문제 이상 그러니까 절대 3문제 이상 틀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요령만 사용을 해갖고 그 독해 40문제를 3문제 미만으로 틀릴 수 있겠냐고 반문해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용하다는 사람이 이렇게 공부하라고 했다라고 해서 이런 요령이 있다라고 해서 그 요령이 자기한테 점점 100% 습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요령을 통해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령을 너무 바라시는 거는 이렇게 좋으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열심히 안 하시면,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으시면 아무리 좋은 요령을 많이 알려드렸다 하더라도 그게 자기 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열심히 하는 거는 거의 기본을 깔고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뭐하는 카더라 타입의 학생들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되게 소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탭스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데 가갖고 이제 탭스 시험이 이렇다더라. 뭐 내 주변의 친구들이 이렇게 뭐 공부해서 이렇게 올랐다더라. 뭐 내 선배가 이렇게 해서 뭐 성공했다더라. 막 이런 타입의 이제 카더라에 굉장히 능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정보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그런 소문이 돌면 상관이 없지만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 시험이 뭐 특히 어려웠다더라. 아니면은 이번 시험에서 독해를 다 맞아봤자 350점밖에 안 나왔다더라.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이제 카더라 이런 통신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케이스는 참고로 이렇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탭스 시험은 시험마다의 난이도 차이는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데 그 시험을 응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의 차이가 조금 있는 정도. 그리고 그 조금 있는 정도를 하더라도 한 2, 30점까지 나오면 정말 대박이지만 한 10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점수가 안 나오신 거는 정말 공부를 안 하셔서 점수가 안 나온 것이지 그것이 막 이렇게 막 이 시험이 특별히 막 어려워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이 특별히 만약에 진짜 어려웠다 하면 모든 학생들 점수가 전체적으로 다 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케이스에서 점수적으로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를 더 틀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점수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자기가 혹시라도 이런 유형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닌가를 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테스트 공부 열심히 하시는 거가 사실 유일한 방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테스트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또 가끔 심심하시면 제 방송에 올라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